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LG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이렇게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주봉 역시 지금 하단에는 별다른 어떤 지지선이나 또는 뭐 세력선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쭉 빠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위에는 지금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고요. 일봉 역시 최근에 이 구간에서 나온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고요. 상단에는 앞에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일봉상 맨 앞에 상단에서 나온 이 파동에서 나온 세력선도 상단에 하나 있죠. 예, 월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상승이 오고 쭉 하락 중에 있죠, 그죠? 하락 중에 있고 지금 이 세력 지지선은 이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력 지지선은 이 파동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선은 이 세력선은 이 앞에 파동, 주봉상 앞에 파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항을 한 맞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빠졌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은 이 파동이 나올 때 나와서 이 자리에 계속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지 맞고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오는 중이죠, 그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만 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관점에서요, 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그죠? 매수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매수를 조금 진행해도 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선 위에 있고 주가만 이 세력선과 세력지선 또는 여기 세력지선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뭐 어떤 숟가락 패턴을 기다리거나 해야 되겠죠. 근데 하단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1선도 한참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는 지금 상승이 살짝 나왔는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같이 참고를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상승을 가기보다는, 물론 얘가 어떤 내용에 따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월봉입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장 여기는 저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도 저항을 한 맞긴 했지만 지금 21선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주가만 강하게 빠르게 먼저 올라온다면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짝 위로 올라와도 뭐 매도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죠?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조금 위로 와서 여기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수 구간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 거죠. 매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또는 이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뭐 수익 구간에 들어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이 구간에서는 고려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월봉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해당 종목을 본인의 기준과 본인의 어떤 원칙을 잘 지키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윙 이상의 어떤 뭐 길어야 중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는 스윙 이상의 어떤 비슷한 포지션에 계시더라도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위로 올라오면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오지 못하거나 또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지게 되면 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참고로 했을 때는 뭐 당장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뭐 가다가 또 빠지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구간에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여기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한다면요. 또는 얘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따라잡기를 하지 마시고, 그죠? 스윙 이상으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얘가 상승이 나온다면 따라잡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줄 때 이제 이후에 이런 구간이 만약에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구간이 어떤 지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21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갈 건지 아니면 밑으로 더 빠졌을 때 들어갈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에 만약에 21선이 이 위에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상승이 나왔다 빠지게 되면 빠르게 이런 구간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선이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를 잡았는데 21선이 자리를 잡았는데 상승이 나왔다 빠지면 이런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21선이 자리 안 잡았는데 상승을 빠르게 줬다가 만약 빠지게 되면 또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때는 조금 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21선의 위치와 패턴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기서 뭐 여기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살짝 상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크게 상승 주지 못하고 다시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 매수로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G전자의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역시도 지금 하단에 뭐가 없습니다. 주봉은 잠시만요. 월봉은 하단에 있고 주봉은 지금 하단에 없죠. 하단에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이전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은 여기서 나왔고요. 상단에 있는 세력선은. 그리고 지금 인원선들은 이런 파동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동에서 나왔고 어쨌든 밑에는 지금 뭐 어떤 받쳐주는 선이 없어요.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들어가기 힘듭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힘들다기보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숟가락 패턴 나오는 걸 조금 지켜봤다면, 그죠?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었다면 첫 술자리가 종가가 21선 위에 마감하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21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그 자리가 첫 술자리인데 이 봉에서 첫 술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음봉에 좀 모아간다 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죠. 그런 내용을 참고했을 때는 좋게라도 수익 구간에 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만약에 주봉에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그죠? 만약에 상승을 조금 더 이어준다면 여기가 매도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면 멀게 보면 여기인데 여기를 지금 자리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죠. 하지만 여기 이런 구간, 그죠? 10만원대 초반 만약 올라오게 되면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21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주가만 뭐 당장 좀 빠른 기간 안에 여기로 올라온다. 21선은 한참 거리감 있게 뭐 1억 이 정도밖에 안 와 있는데 뭐 몇 주 내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다면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여기에 어떤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면서 쭉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21선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와 주면서 이제 여기 안착하려는 어떤 내용을 보인다든지 움직임을 그리고 이후에 만약 이 애들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도 중요하겠죠. 저항이지만, 그죠? 여기는 세력 지지선입니다. 두 개, 그죠? 색깔이 다르죠. 어디까지 올라와서 빠질 때 어느 정도를 지지를 해 주는지 또는 이 밑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새로 생기는지 뭐 이런 내용을 봐야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이후의 흐름에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이후에 어떤 신규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주봉상으로는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놓쳤죠. 스윙 이상의 관점에서, 그죠? 이 구간이죠. 숟가락 패턴. 이 구간이고 이미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매수 진입 구간은 아니고요. 이후에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을 이어서 이런 구간에 어떤 조금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그렇게 올라온다면 여기는 매도 구간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뭐 저항 어디든 뭐 여기가 조금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두꺼운 세력선입니다. 뭐 저항을 맞는다든지 또는 여기 조금 올라왔다 저항하고 빠지게 되면 그 빠질 때 이 안에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생겼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21선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 보조지표 생략된 보조지표도 보고 신규로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놓쳤기 때문에, 그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이 구간을 놓치고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뭐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별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 주봉은 제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하락이 오게 되면 주봉에서는 지금 밑에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일봉과 월봉을 같이 참고를 해야겠죠, 그죠? 월봉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선이 아마 일봉에 넘어와도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일봉은 이 상단에 있는 지금 앞으로 당겼을 때 나오는 이 상단에 있는 선들은 여기서 나왔고요. 지금 최상단에 있는 세력선은 여기서 나왔고, 앞에 파동에 일봉에서 제일 앞에 파동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파동이 나올 때 이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 나왔습니다. 전부. 그리고 다시 최근으로 당기게 되면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은 이 안에서 다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봉에서는, 월봉에서는 일단 있고요, 그죠? 주봉에서는 밑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숟가락 패턴이 나와줬고요. 근데 일봉에서, 짧은 주기인 일봉에서, 그죠? 여기에 세력선, 이 파동이 나오면서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이렇게 나름대로 두텁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후에 만약에 하락이 오게 되면 조금 지지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21선도 여기 올라와 있고, 지금 이 하단에서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의 맨 상단에 있는 이 세력지지선으로부터 21선도 올라와 있죠, 그죠? 올라와 있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모든 어떤 패턴이나 움직임이 일봉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물론 매수구간은 지났죠, 그죠? 매수구간 이런 구간 될 수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21선 올라와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세력지선 하단에 있는 세력지선을 이렇게 살짝 빼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매수 포인트죠, 그죠? 매수 포인트고, 지금 그리고는 올라왔는데 여기에 다른 움직임이나 패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21선 밖으로 살짝 조금 비중이 있거든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세력지선 위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 앞에 고점을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위에 이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진입을,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봉과 월봉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윙상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수 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해당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일단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위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매도 구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봉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저항대를 맞게 되면 윗꼬리 달고 조금 빠지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여기에 생겼던 보조지표와 뭐 이런 내용을 참고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조금 빠지는 어떤,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빠지게 되면 얘가 밀릴 때 어디까지 밀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좀 많이 밀려서 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뭐 여기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왔다 또 빠지게 되면 여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선 밑으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밑으로 조금 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구간 중요할 수 있겠죠. 일봉상. 그죠? 이런 구간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는 조금 길게 보고 진입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빠졌을 때는 주봉의 어떤 패턴과 어떤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봉의 어떤 21선의 위치와 패턴 내용을 다 같이 봐야겠지만,
당장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으로. 21선이 뭐 아무리 빨리 올라온다 해도 주가가 만약 먼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얘가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죠? 21선이 여기 있으니까 빠르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짝 올라갔다가 밀리는데 강하게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준다, 또는 올라왔는데 이런 세력선의 어떤 위치에서, 굵은 세력선의 위치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데 이런 구간을 잘 지켜준다, 그리고 21선 꾸준히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 위로 구간이 상당히 지금 조금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올리기는 당연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조정이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가가 오고 밀리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때 21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생략대 보조지표가 어떤 패턴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어떻게 비중을 싣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봐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 밑으로 빠지면 다시 진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대응을 할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있는 선들이 있으니 얼마든지 어떤 진입 구간을, 신규 진입 구간을 다시 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후에 여기 왔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고 밑에를 기다려 볼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잘 움직여 준다면 지지를 받고, 또는 매물대 소화를 무리 없이 한다면 그때 21선의 위치와 어떤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같이 참고해서 진입할 구간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좀 기다려 본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당연히 맞고 빠지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때 일봉상 어떤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저항이 될 수 있죠. 그리고는 만약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항 맞고 빠지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 시에 밑으로는 이런 선들이 있으니 그때 어떤 여기에 생겼던 보조지표와 21선 위치에 따라 어느 구간에서부터 진입할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이 저점에서 잡을 때는 주봉과 월봉의 21선의 위치, 마찬가지로 생략된 보조지표를 모두 참고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보는 것이 또 맞고요. 일단 LG전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어떤 원칙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정해진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것을 잘 지키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항상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